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것을 계획대로 만들려고 애쓰는 하루. 아이들의 일정, 남편의 식사, 직장에서의 업무,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내가 어떻게든 조절해야 한다고 느끼는 그 무거운 마음.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열심히 통제하려 할수록 삶은 더 꼬이고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밤에는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더 노력할수록 더 지치고 더 붙잡으려 할수록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을까요? 칼 융은 인간의 심리를 평생 연구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삶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한다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혹시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통제하려고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핵심에는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아이가 잘 자랄지, 남편이 나를 계속 사랑해 줄지, 내 직장이 안전할지,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모든 조각을 내가 제자리에 맞춰 놓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융은 이것을 자아의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 즉 에고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에고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고 모든 상황을 자신의 의지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에고는 사실 의식의 작은 섬에 불과하고 우리 마음의 대부분은 무의식이라는 광대한 바닷속에 잠겨 있다고요. 그리고 그 무의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힘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직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개입하고, 더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노력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어머니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어머니는 자녀가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의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공부할지, 어떤 친구를 사귈지, 무엇을 먹을지까지도요.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점점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머니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아이 자신의 정체성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통제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붙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손에서 벗어나려고 더 강하게 몸부림칩니다. 마치 모래를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융은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억압하거나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면 그것은 무의식 속으로 내려가서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나타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통제하려는 욕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융은 이것이 우리의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인간은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위험을 예측하고 피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언제 사자가 나타날지, 언제 비가 올지, 언제 식량이 부족해질지를 예측하고 준비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 조상들이 살던 세상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대부분 실제적인 생명의 위험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위협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성, 관계의 불안정성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 경제 상황, 사회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융은 이런 현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개성화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삶에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어로 라셰프리즈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놓아줌 또는 내려놓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오해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싸우는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갖고 있는 전능감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자신의 치료 경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떤 부분을 통제하려고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한 결혼 생활을 만들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완벽한 커리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통제를 포기했을 때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융은 이것을 심리적 에너지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는 그곳에 고착됩니다. 마치 물이 댐에 막혀서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요. 이 에너지는 불안과 긴장, 스트레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 상태에 있고 항상 무언가 잘못될까봐 걱정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창조적인 생각을 하거나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물이 댐을 넘어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우리는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고 더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집착에서 해방시켜서 더 건설적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융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통제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이 통제하려고 한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패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융은 자기 관찰을 강조했습니다. 하루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언제 불안을 느끼는지, 언제 긴장하는지, 언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지를 봐보세요. 예를 들어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걱정이 밀려오나요? 화가 나나요? 그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생기나요? 이런 순간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 통제 욕구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을 찾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의 행동 뒤에는 항상 더 깊은 감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제하려는 욕구 뒤에는 보통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을 통제하려는 것은 사실 그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통제하려는 것은 아이가 다치거나 실패할까봐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은 무능하다고 평가받을까봐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것을 통제라는 행동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직면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감정들, 우리의 어두운 면들을 의식으로 가져와서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더 다정했으면, 아이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직장 상사가 더 이해심이 많았으면, 내 몸이 더 건강했으면, 이런 바람들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바람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거부할 때입니다. 융은 현실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임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거부하고 있을 때
우리의 에너지는 저항에 쓰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때 그 에너지가 해방되어 실제로 건설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화를 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실제로 건강을 돌보는 행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만약 여러분이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나는 이런 상태야. 이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야.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치료를 받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자신을 돌보는 실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융은 인생을 하나의 여정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여정에는 그 자체의 지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길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자신으로 인도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융은 이것을 목적론적 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심리는 단순히 과거의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들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기 위한 기회입니다. 한국에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된다는 뜻이죠. 융의 생각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통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방식대로 만들려고 고집할 때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저항하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에 몸을 맡기듯이요.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맙니다. 하지만 흐름에 몸을 맡기면 적은 노력으로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성을 원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고. 그리고 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융은 이것을 네거티브 캐퍼빌리티, 즉 부정적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답이 없는 상태를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하고 해결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불확실성과 모호함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심리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합시다. 직장을 옮길까 말까, 관계를 계속할까 말까, 큰 투자를 할까 말까. 이런 결정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서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속 미루면서 결정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기 제안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것은 불확실성 속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직관과 무의식이 답을 찾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무의식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의식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융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 능동적 상상을 하는 것, 명상을 하는 것,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어서 무의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답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을 옮길지 고민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의식적으로는 새 직장의 조건이 더 좋아 보입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직위, 더 좋은 회사. 하지만 무언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꿈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는 계속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꿈을 꿉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진정한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통제와 내려놓음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의식의 지혜를 놓칩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무의식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더 깊은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전체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직관, 통제와 수용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음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녀는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공부 스케줄, 과외, 친구 관계, 심지어 감정까지도요. 그녀는 아이가 슬퍼하면 즉시 위로하려고 하고 화가 나면 즉시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지쳐갑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짜증을 내고 반항하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욱 열심히 통제하려고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자신의 건강도 나빠집니다.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 증상이 나타나고 때로는 우울감을 느낍니다. 융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불안을 통제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녀의 깊은 곳에는 나쁜 엄마가 될까봐, 아이들이 실패할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그녀는 통제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 기제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성이 내려놓음을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나는 두려워.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닐까봐 무서워. 아이들이 다칠까봐, 실패할까봐 무서워. 이런 인정 자체가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제 자신의 진짜 감정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독립된 개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노력해도 그녀는 아이들의 모든 경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실패할 것이고, 아플 것이고, 슬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녀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의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의 결정을 내리도록 공간을 줍니다.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그녀는 즉시 개입하는 대신 아이가 그 결과를 경험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아이가 슬퍼하면 그녀는 즉시 슬픔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아이가 그 감정을 느끼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있어줍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녀의 관계도 변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더 편안하게 엄마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더 평화로워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이들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도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삶의 과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융은 이것을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 깊은 곳에는 자기라는 원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기는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보다 훨씬 크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전체성과 균형을 향해 인도합니다. 우리가 통제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사실 이 더 큰 자기에게 인도의 권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자아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대신 우리는 더 깊은 지혜가 작동하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에게 맡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신이든 자기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지혜를 의미합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하늘의 뜻에 따른다 또는 순리를 따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방식대로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양 철학과 융의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윤근 동양 사상, 특히 도교와 불교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이 수동성이나 체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수동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념은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씨름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봅시다. 상사가 불합리하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업무가 과중합니다. 수동적인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어차피 바꿀 수 없어.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체념은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어. 희망이 없어. 하지만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상사를 바꿀 수 없어.
나는 동료들을 바꿀 수 없어. 나는 회사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 나는 내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어. 나는 내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어. 나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어. 이것이 능동적인 내려놓음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인의 책임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선택과 반응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외부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남편 때문에, 상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사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이라고. 우리의 생각, 감정, 태도,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입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희생자에서 창조자로 변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창조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려놓음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몇 분씩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그저 관찰하세요. 판단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보세요.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통제 패턴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자신이 감사하는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주의를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지지 못한 것, 되지 않은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감사 연습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집안일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여 보세요. 남편이나 아이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비록 그것이 여러분의 방식과 다르더라도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더 큰 것들을 내려놓는 것도 쉬워집니다. 넷째, 자신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완벽하기를 요구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하지만 융은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면들까지도 포함해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강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상담사, 친구, 가족 또는 지원 그룹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나무는 봄이 오기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꽃을 피웁니다. 강물은 흐를 길을 억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더 큰 순환의 일부라는 것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창조적인 활동을 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춤, 요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창조적 활동은 우리를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하고 우리의 무의식과 연결되게 합니다. 융은 창조적 활동을 통해 우리가 무의식의 내용을 표현하고 그것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덟째,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완벽주의는 통제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의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불완전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공간입니다. 아홉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우리는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진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열째, 과정을 즐기세요. 우리는 종종 목표에만 집착합니다. 이것을 성취하면, 저것을 얻으면 그때는 행복할 거야. 하지만 융은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이 모든 실천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우리는 현재를 놓칩니다. 우리가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며 저항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현재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융은 말년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요구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통제를 내려놓을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더 깊고 진실한 자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여정입니다. 윤기 평생 추구했던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독특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도전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융은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대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요구하는 대신 그들의 고유한 존재를 존중할 때 깊은 연결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소유나 통제가 아니라
자유와 존중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부부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바꾸려고 애씁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만을 표현하고 비판하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결국 지치고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상대방의 모든 것을 좋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화가 나고 실망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이런 태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당신을 바꿀 수 없어.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이 괜찮아. 이런 수용이 있을 때 역설적으로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유롭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자녀가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고 통제가 될 때 그것은 자녀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융근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을 자유, 자신의 실수를 할 자유, 자신의 삶을 살 자유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관심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가진 존재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부모와 자녀는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리더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팀원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줍니다. 물론 방향을 제시하고 가이드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팀원들은 수동적이 되고 창의성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적절한 자율성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핵심은 동일합니다. 통제 대신 신뢰, 억압 대신 자유, 요구 대신 수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내려놓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룰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투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 우리가 싫어하고 부정하는 면들을 인정하고 통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두운 면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비로울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내려놓음을 배우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우리는 더 평화로워집니다. 불안과 긴장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이 무언가와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삶의 흐름과 함께 움직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통제에 쓰이던 엄청난 에너지가 해방되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그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일, 의미 있는 관계,
개인적 성장 같은 것들이지요. 셋째로 우리는 더 진실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는 완벽한 사람인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취약함을 인정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실성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더 유연해집니다. 우리가 하나의 방식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유연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변화를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더 건강해집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은 우리의 신체 건강을 해칩니다. 고혈압, 소화 문제,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등 많은 건강 문제들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을 배울 때 우리의 신경계는 진정되고 몸은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더 창조적이 됩니다. 통제는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지만 내려놓음은 우리를 열리게 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을 허용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발견과 창조물들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예상치 못하게 일어났습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경험합니다. 융근 의미의 추구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통제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삶의 신비와 불확실성에 열려 있을 때 발견됩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의 깊이를 놓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경이로움과 의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로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될 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을 때 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행복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융 자신도 평생 동안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자신의 커리어와 명성을 통제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는 내려놓음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과 대면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더 큰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통찰들을 얻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분석 심리학, 개성화 이론, 원형 이론 등은 모두 그의 개인적인 내려놓음과 변화의 여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 심리의 보편적인 진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은 단순히 지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융의 이론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통제하려는 욕구와 씨름하고 내려놓는 것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때로는 두렵고 불확실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의미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요구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윤근 만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추구해온 것은 온전함이었다고.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 즉 전체성입니다. 우리의 빛과 그림자, 강점과 약점,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성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성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삶의 신비에 우리 자신을 열 때 우리는 더 큰 전체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광대한 바다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삶의 더 큰 흐름에 의해 지지받고 인도받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천인합일, 즉 하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 무아, 즉 작은 자아를 내려놓고 더 큰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개념들은 융의 사상과 깊이 공명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지혜는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통제가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공간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봐보세요. 아마도 평화가 들어올 것입니다. 자유가 들어올 것입니다. 창조성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통제의 고통에서 벗어나 내려놓음의 자유로 가는 길. 이 길은 쉽지 않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융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고.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지혜와 힘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통제와 내려놓음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통제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왜 고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통찰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내려놓으심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것은 삶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통제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드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하세요. 당신이 통제를 내려놓을 때 그 힘은 당신을 놀라운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아름다운 곳으로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봐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씩 더 온전해지고 조금씩 더 우리 자신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이 내려놓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 가볍게 만들고 더 높이 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